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벽에 금이 간다던가 동물들이 도망간다던가 그런 징조가 있잖아요. 그 징조를 알아보는 방법이 이 트레이딩에도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거래량이 줄면서 수렴을 거칩니다. 이때 보시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렴만 하고 있냐, 수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래량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추세가 수렴을 하면서 거래량을 준다, 이러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가는 수렴과 발산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수렴을 해서 큰 발산이 나왔죠. 이후에 지금 이렇게나 큰 발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발산이 영원할 리가 없습니다. 큰 파동을 하나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어느 정도 발산을 할 겁니다. 영원한 추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추세선을 잘 그어보면서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수렴을 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그었던 추세의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 가까워진다, 이러면은 우리는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보통 대부분 다 이런 추세를 끝까지 가져가진 않거든요.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대략 한 이 정도쯤 되면은 이때부터는 위로든 아래로든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큰 발산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내가 방향을 모르겠다, 방향을 모르겠으면 매매를 하지 않던가 아니면은 스탑로스를 확실히 빡세게 걸어놓던가, 2가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렴입니다. 자, 2번째, 이거는 첫 번째에서 연장된 개념일 수도 있는데, 고점이 낮아지거나 저점이 계속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상승을 할 때는 크게 상승을 한번 해요. 이후에 또 상승을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상승했던 그 폭이 점점 줄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줄어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오히려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비슷하게 오거나, 아니면 넘기더라도 정말 살짝밖에 못 넘겨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고점이 올라가게 되면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고 하면은 저점을 많이 올리잖아요. 저점은 계속해서 많이 올리는데 고점의 갱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면서 결국은 첫 번째 말했던 수렴을 형태를 유지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다가 결국은 조금씩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다시 터지기 마련입니다. 추세가 끝이 다가온다는 거는 이 고점의 갱신 정도를 확인해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점이 처음에는 세게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저점 갱신 정도가 약해지면서 결국은 이게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려면 더 세게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약해지면서 결국은 수렴 정도가 생기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갱신하는 이 세기가 약해지거나 저점을 갱신하는 세기가 약해진다, 이러면은 수렴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수렴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큰 발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숏을 치는 거 정말 위험한 선택이겠죠. 이런 곳에서도 계속 가자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일봉상 이평선의 저항을 자꾸 두드립니다. 이평선의 저항이라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지금 여기 3개의 이평선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이평선들을 이렇게 봅니다. 52평선, 그리고 122평선, 그리고 202평선.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개인만의 개인차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이평선을 본다 하더라도 일봉상 봤을 때 이런 이평선들을 자꾸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커다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평은 다 정배열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이평선을 맞고 다시 튕겨 올라갔죠. 그러다가 2번째 여기서도 또 맞고 튕겨 올라갑니다. 3번째 여기서 또 이평선을 또 맞았어요. 이평선을 3번이나 건드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 이평의 지지선을 3번이나 이렇게 튕겼다는 겁니다. 3번 튕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이평선을 튕기고 못 튕겼죠? 못 튕기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52평선 다음에 122평선이 오죠. 이렇게 122평선을 또 맞고 올라갔어요. 또 맞고 지금 또 떨어지려는 느낌이 보이죠? 자, 이렇게 2번째 122평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202평선을 맞고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연히 맞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맞고 올라가겠지만 결국은 뚫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첫 번째 지지선, 2번째 지지선, 3번째 지지선을 다 뚫고 그냥 쭉 내려갈 거예요. 자, 보시면 아예 지지도 못했어요. 바로 뚫렸어요. 전 이때 보면 이제 PTSD 오는데 이렇게 뚫렸습니다. 이렇게 뚫리기 때문에 첫 번째, 2번째 이평선을 계속 두드린다. 이 이평선을 두드린다는 거는 결국 지지선을 계속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면 깨져요. 항상 이걸 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라는 게 한두 번 정도는 지지를 할 수 있지만 3번, 4번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게 계속 맞으면 맞을수록 두드리니까 뚫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지선을 계속 두드린다 얘가, 그러면은 충분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찍으면 나무 다 쓰러진다 하죠. 10번도 아니에요. 5번만 두드리면 다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저항선을 항상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지지 저항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수평의 지지 저항선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통한
또한 지지 저항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과매수, 과매도가 들어가면서 다이버전스가 뜹니다. 제가 다이버전스 좋아한다고 했죠. 다이버전스만큼 추세 전환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없어요. 똑같이 이제 2021년도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상승장이 크게 있었죠. 일봉상이에요. 일봉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은 시간 프레임 볼 때보다. 자, 일봉상에서 볼 때 어떻게 됐죠? 다이버전스 만들어지고 다이버전스 만들어질 때 계속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면서 지금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떨어졌죠.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결국 또 다이버전스를 만들었죠. 다이버를 계속 만들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한 번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한 번 만들고 결국 한 번 만들고 이렇게 계속 만들었으면 이때부터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만 이랬을까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결국은 점을 높이면서 다이버전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크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제 1시간봉을 보지만 일봉상에서도 다이버전스를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추세가 크게 터지고 나서 이 추세가 반전될 때는 이러한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고점 갱신의 정도가 낮아지고 수렴도 형성하면서 이평 저항선을 자꾸 두드린다. 거기다가 다이버전스까지 뜬다. 이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빤스런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만이 아니라 네 가지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뜨면 완벽하겠지만 두 가지, 세 가지만 뜨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위험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